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독성 물질과 결합을 해서 체내의 염증 유발을 통해 호흡기 질환, 심내혈관 질환, 그리고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장벽을 무력화시켜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이게 됩니다. 요즘 날씨를 보면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. 산으로 들로 나들이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 봄의 축복보다는 봄이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으시나요? 이 화창한 봄 날씨에는 행복함과 이 평안함도 느끼지만 이 탁한 황사나 미세먼지를 보면서 일종의 우울한 기분이나 불쾌함마저 느끼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봄에 기승을 부리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미세먼지가 흔히 생각하는 호흡기나 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, 뇌혈관, 그리고 신경계와 위장관 문제 및 면역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.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말합니다. 이 10마이크로라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으실 듯한데요.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머리카락의 지름이 80마이크로 정도에 해당하고요.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8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도 있는데요. 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. 그렇다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? 이 둘은 원인 물질이나 입자의 성분의 차이가 있을 뿐 입자의 크기로 볼 때는 유사합니다.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황사 입자도 미세먼지로 함께 측정이 되기 때문에 황사가 심한 때는 이와 비례해서 미세먼지도 나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. 특히 봄에는 겨울철에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고 건조해지면서 지표에 있는 먼지가 공기 중으로 부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중국 북부 사막 지역이나 몽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황사인데요. 이런 황사가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이동하게 되어서 특히 봄철에 미세먼지 수치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.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인데요. 이 여러 유해 물질이 결합이 되게 되면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런 독성을 가진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. 즉 미세먼지 자체보다는 이 매연이나 배기가스 또는 대기 중의 발암 물질들이 미세먼지에 붙어서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나타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 동맥경화나 혈전을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올리게 되고요. 신경세포에도 침투를 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무서운 신경계 질환 말고도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연구도 과거에는 주로 호흡기나 심내혈관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 및 정신질환에도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장 문제와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해부학적으로 뇌는 미세먼지가 침투하기 어려운 장기입니다. 왜냐하면 뇌혈관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뇌혈관 장벽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. 우리의 뇌가 너무나 섬세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뇌혈관에 있는 독성 물질이나 세균이 뇌혈관에서 뇌세포로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
다른 신체 기관에는 없는 이 혈관과 세포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. 그런데 미세먼지는, 특히 초미세먼지는 이 장벽을 뚫고 혈관에서 뇌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이 혈관에서 세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, 이 미세먼지가 후각 상피를 통해서 후각 신경으로 침투해서 뇌혈관 장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뇌로 전달되는 경로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이 미세먼지가 코에서 후각신경을 통해 뇌세포로 바로 침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뇌세포의 보호에 중요한 뇌혈관 장벽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심각성이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65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 3,647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치매 발생률을 조사를 했습니다.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여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여성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은 81% 정도, 그리고 치매 발생률이 92%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영국의 랭커스터대 연구팀이 이 영국과 멕시코에 거주하다가 숨진 37명의 뇌 조직을 분석을 한 결과 이 미세먼지 등에 들어있는 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연구팀은 인간의 뇌에 들어온 금속 물질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. 이후에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출연연구기관들이 이 미세먼지가 뇌 손상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다수 발표를 했는데요.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이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내부에 침투를 할 경우에 스스로 배출을 해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게다가 영유아나 어린이는 이 면역 체계가 완전한 성장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보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많습니다. 어릴 때 미세먼지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천식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. 그리고 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줘서 IQ가 낮아지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, 과다 행동 장애, ADHD 등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토피,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이고요. 비만이나 성조숙종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어린이와 함께 임산부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좋지 않은데요. 특히 자궁 속 태반의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저체중아 출산이나 조산, 사산, 태아 기형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. 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독성 물질과 결합을 해서 체내에 염증 유발을 통해 호흡기 질환, 심내혈관 질환, 그리고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장벽을 무력화시켜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이게 됩니다.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2013년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미세먼지, 피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인 날은 가능하다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행히 코비드-19 이후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활화되긴 했지만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소 KF80 등급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나 이 방진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먼지를 걸러내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할 때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평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